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4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새로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이번 새로 쓴 제목은 이제 걷다 보니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책입니다. 제가 상처받을 용기랑 자기 합리화의 힘 이후에 이제 제 단독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내게 된 책이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약간 이제 여행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을 갔던 어떤 여러 가지 여행지와 그리고 거기에서 느꼈던 어떤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소양들이나 또 이제 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행기와 그런 내용들을 적절히 버무려서 담아내게 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여행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상처받을 용기를 처음에 집필을 했을 때는 제가 그때 이제 어떤 회사의 임직원들을 이제 진료를 많이 했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임직원들 진료하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뭐 회사 내부의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있던 그 자리에서 가장 절실한 내용을 담아내게 된 게 어떤 이제 비난이나 뒷담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쓰게 된 것이 바로 상처받을 용기였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제가 항상 생각해 왔던 게, 만약 내가 살면서 책을 한 권만 쓴다면 어떤 내용의 책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어서 책을 쓸 수 있을지 뭐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뭐 책을 쓰겠다는 이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내용의 책을 쓸까? 뭐 이런 고민을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런 내용처럼 내가 여행을 다녀온 이제 그런 여행기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소들을 버무려서 이제 읽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쓰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상처받을 용기와 그 이후에 이제 자기 합리화의 힘, 뭐 이런 것을 쓸 때는 이제 그럴 기회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책을 쓰면서 이제 비로소 제가 이제 내고 싶은 어떤 그런 책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 이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뭐 전문 여행가도 아니고 뭐 남들보다 뭐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뭐 제가 뭐 여행지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많은 여행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여러 가지 여행지들이 좋은 여행지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10가지 여행지를 선택을 해서 그 여행지와 제 개인적인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처받을 용기는 어떤 비난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의 힘이라는 것도 그런 합리화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얘기하는 어떤 키워드가 분명히 있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어떤 10가지의 전체적인 여행지로 나눠서 10가지의 키워드로 나누어진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읽으시는 데는 더 편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여행기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어떤 여행기보다는 이제 정신과적인 앱세이 같은 그런 느낌이 더 큰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여행 작가는 아닌 거기 때문에 어떤 여행지의 소재만 가져왔지만 우리가 진료실에서 흔히 다루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여행지의 어떤 소재를 빌려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아마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이제 10가지 여행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일 첫 장으로는 이제 제가 예과 2학년 때 처음으로 갔던 이제 유럽 배낭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어떻게 보면은 여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배낭여행은 이제 몇 가지 나라들을 되게 막 엑기스만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맛배기 여행으로 시작했는데,
해서 그 뒤로 무슨 뭐 이집트나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나 신혼여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행지로 이제 계속 통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 둘레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생뚱맞게 서울 둘레길이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책에 관통하는 어떤 주제 같은 것이,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어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지만 여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해외를 나가는 것들,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걸었던 둘레길처럼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잘 살피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주 익숙한 것들도 어떻게 새로운 여행지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유럽 여행, 배낭 여행으로 시작해서 서울 둘레길 같은 이제 소박한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것만이 여행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자의 자세로 어떤 생활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인생을 재밌고 또 이제 호기심 있게 지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멀리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제 이번 여행지의 선택에 있어서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뭐 얼마나 잘 팔리고 못 팔리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쓰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쓴 거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뿌듯하고 또 후련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요즘 여행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여러 가지 여행지들을 한 번 더 회상해보고 훑어보고 또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 기억에 빠질 수 있는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저 역시도 뭐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계속 구상해왔고 쓰고 싶었던 그런 소재의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은 저의 어떤 자전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책에 비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내용들도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유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을 지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저를 길렀는지, 뭐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저라는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사람들 옆에서 자라고 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신과 의사의 익명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어릴 때 레지던트 때 이제 교육을 받기로는 환자들이 뭐 가령 원장님 결혼하셨는지, 뭐 고향은 어디신지, 종교가 있는지, 정치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환자가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의사에게 가지는 뭐 전이나 뭐 이런 어떤 사적인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병원에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아마 뭐 호기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호감으로 이제 의사에게 어떤 뭐 고향이나 학교나 뭐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의사들이 상당히 좀 뜨뜻미지근한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런 게 궁금하시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호기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 저희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다 어릴 때 어떤 정신과 의사의 익명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아마 상당히 꺼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환자분들이 어떤 뭐 고향이나 뭐 개인적인 관심사나 뭐 또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나 또 뭐 사는 동네나 결혼 유무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저희 입장에서도 뭐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예민한 주제도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환자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는 저는 가급적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입장받고 생각했을 때 어떤 내 담당 주치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교감 때문에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빡빡하게 뭐 그게 왜 궁금하냐 이렇게 제가 대답하면 그것도 이제 듣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익명성도 중요하고 이제 자기를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펠로우 하면서 그때 이제 배운 바로는 어느 정도 의사가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도 의사 환자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뭐 가두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익명성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의사도 있고 저런 의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내면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 개인적인 에세이 같은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히스토리나 성장 과정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의 정보들을 또 드러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제가 꼭 한번 써보고 싶었고 그런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어떤 정보들이나 어떤 성장 과정들이 어느 정도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크게 거리낌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편하게 집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 정신과 의사도 이런 어떤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이런 정신과 의사가 되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쓰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하나의 저와의 약속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정말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이제 생각해서 책을 썼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뭐 의무인 것 같고 또 이제 살면서의 하나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책을 쓰게 되었지만 이 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름을 날리고 못 날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집필을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세상에 왔다 가는 하나의 증거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쓸 때마다 상당히 소중해지고 이번에 또 책을 내서 또 다음에는 어떤 내용의 책을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또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책을 뭐 여러분들 삶에서 한 번쯤은 남겨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족적을 남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족적을 남기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이야말로 정말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자기 책을 써가지고 뭐 주변에 이렇게 기증하거나 뿌리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나이가 어떻게 됐든 어떤 경력을 가졌든 어떤 생을 살아왔든 간에 이런 것들을 써보는 것은 자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열심히 해보시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